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래그 처리부터 먼저 할 거고요. 먼저 드래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폴더에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드래그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 HP부터 아이템 그리네이드까지 선택을 다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드래그를 추가를 다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4개 전부 다 드래그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추가를 먼저 해줘야 될 게 유징 키워드로 유니티 엔진에 이벤트 시스템즈라는 거를 추가를 하고,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iDrag 핸들러가 맞나요? 핸들러를 추가하고, 여기서 Alt 엔터를 누르면 인터페이스 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면은 쉽게 함수가 추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ivate로 transform item transform이라고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start 함수에서 item transform을 get component를 이용을 해서 transform을 추출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nDrag에서 아이템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이제 입력받은 마우스 포지션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을 해보면은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동이 안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아이템 리스트랑 슬롯 리스트를 만들 때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이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이 이제 자동 정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려고 해도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활성화 하면은 드래그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비활성화를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가 되고요. 드래그가 일어날 때는 그리드 레이아웃 그 그룹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드래그를 시작을 할 때 페어런트를 인벤토리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템 리스트 안에 있는 녀석들을 드래그 할 때 인벤토리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작업을 해보면 이번에는 private transform인데 인벤토리 트랜스폼을 가지고 올 거고, 인벤토리 트랜스폼도 마찬가지로 게임 오브젝트에 find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벤토리 객체를 오브젝트를 찾은 다음에 get component를 해서 여기 있는 트랜스폼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시작할 때 한 번 호출되는 이벤트,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인터페이스를 begin 핸들러를 추가를 하고, 여기서 인터페이스 구현을 해서 추출을 하면 됩니다. 자, 현재 그 트랜스폼의 부모를 뭘로 바꾸냐면 인벤토리 트랜스폼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전에 아까 비활성화한 거를 다시 활성화해야 되죠.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을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드래그가, 아하, 요 놈을 스타트 함수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온드래그에서 했죠? 자, 다시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드래그된 아이템을 슬롯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드롭 처리 로직을 구현을 해야겠죠. 드롭 처리는 슬롯 프리팹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아이템이 드래그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드래그가 시작될 때 스태틱 변수 아이템을 저장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인터페이스에 end drag handler,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alt enter 인터페이스 구현 이렇게 하고 나서 public static game object dragging item 널로 해주고, 처음에 드래그가 시작이 될 때 dragging item에다가 this.game object를 넣어주고, 그리고 종료가 될 때, 드래그가 종료가 될 때 dragging item은 다시 널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드래그가 종료됐을 때 딱 한 번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롭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드롭에 관련된 거를 다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겠죠. 컴본에다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여기서 드롭으로 쓰도록 하고, 현재 이제 드래그 되는 아이템을 드롭 시키는 역할이니까 프리팹으로 저장해놨던 슬롯에다가 이제 이 드롭을 추가를 해놓고 다시 드롭을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유진 키워드를 이용해서 유니티 엔진에 이벤트 시스템즈를 추가를 해주고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할 건데 drop handler, 그리고 여기서 alt enter 인터페이스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onDrop, 이건 다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지우고, 자, onDrop에서 만약에 트랜스폼의 child count가 0이면 드래깅 아이템의 트랜스폼의 셀페어런트를 부모를 this.transform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보면 드래그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 책에 보니까 책의 설명이 좀 되게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슬롯에 추가한 드롭 이벤트에 온드랍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온드랍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모든 마우스 포인터에 관련된 이벤트가 현재 드래그 되는 아이템에 전달된다. 따라서 아이템이 드래그가 시작되면 이벤트를 받지 않도록 변경을 해야 되고, 드래그가 끝나면 다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온드랍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모든 마우스 포인터에 관련된 이벤트는 현재 드래그되는 아이템에 전달된다. 뭐 전달되기 때문이다도 아니고 그냥 전달된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지. 그냥 제가 열심히 읽어봐서 생각되는 거는, 이제 온드랍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은 거는 지금 이제 드래그 되는 아이템의 모든 그 이벤트가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슬롯에 있는 온드랍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래그가 되고 있을 때는 드래깅 되고 있는 이 아이템에는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받을지 말지는 이제 아이템에 추가된 이미지 컴포넌트의 레이캐스트 타겟 속성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위에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캔버스 그룹을 추가해서 구현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HP부터 그리네이드까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캔버스 그룹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준 다음에 드래그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블락 레이캐스트 속성을 false로 변경을 해서 UI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드래그 스크립트로 가서 private transform item list transform 그리고 private canvas group 이라고 짓도록 하고 추출을 해줘야 되니까 스타트 함수에서 이런 이벤트 함수는 밑으로 좀 뺄게요. 밑으로 빼는 게 나중에 위해서 편하니까. 자, 추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이템 리스트 트랜스폼은 게임 오브젝트의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아이템 리스트에서 get 컴포넌트에 트랜스폼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고, 캔버스 그룹은 get 컴포넌트에 캔버스 그룹을 추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캔버스 그룹 추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그가 시작이 될 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캔버스 그룹에 이제 블락 레이캐스트를 false로 변경을 해주고, 반대로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가 끝나면 캔버스 그룹의 레이캐스트를 true로 변경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템 트랜스폼의 부모가 인벤토리 트랜스폼이면은 다시 아이템 트랜스폼의 set parent를 아이템 리스트 트랜스폼의 트랜스폼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슬롯에 드래그를 안 했으면은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뭔가 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네. 모든 슬롯에다가 그 슬롯으로 변경된 아이템이 스냅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슬롯에 그리드 레이어 그룹을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슬롯에다가 그리드 레이어 그룹을 추가를 하고, 셀 사이즈를 45에 45, 그리고 차일드 얼라이먼트를 미들 센터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드디어 제대로 구현이 되네요. 자,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다음 해야 될 거는 닫기를 누르면은 창이 닫혔다가 다시 그 아이콘을 누르면은 아이템 창이 켜지는 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 밑에 있는 아이템은 투명하게 처리를 하는 거를 해보자고 하는데, 인벤토리에 있는 여기다가 인벤토리에다가 캔버스 그룹을 추가를 하고 알파 값을 0.3으로. 너무 투명한데? 그냥 저는 한 0.7 정도가 오히려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를 팝업시키는 창을 하나 만들 건데, 인벤토리 창을, 아이고, 이게 아니라 조금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퍼즈 버튼을 그냥 복사해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인벤토리 버튼이라고 만들어줬고,
하위에 있는 텍스트는 지워버리고 UI에서 이미지를 추가한 다음에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폴더에 웹폰에 있는 옵션, 이거구나. 이거를 스프라이트로 변경을 해주고 다시 인벤토리 버튼 이미지에다가 옵션 버튼을 드래그를 해주고 이제 네이티브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녀석하고 맞춰줘야겠지. 50에 50 얘를 50에 50으로 변경을 해주고 인벤토리 버튼 자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인벤토리는 조금 옆으로 옮겨도 되겠다.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게임 매니저를 수정을 할 거고 퍼블릭 캔버스 그룹의 인벤토리 캔버스 그룹, 다음에 스타트 그룹, 인벤토리 캔버스 그룹을 선언을 해놓고 이거를 스타트 함수에서 처음 시작할 때 on inventory op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아직 이 함수를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퍼블릭이고 매개 변수로 인벤토리의 알파 값을 is opened가 true면 1.0으로 아니면 0.0으로, 그리고 인벤토리의 cg가 inter act table 이걸 is opened로 변경을 해주고 인벤토리의 cg에 블록 레이캐스트를 is opened로 변경해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알파 값이 그러니까 is opened가 true면은 1로 아니면은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캔버스 그룹 하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 되어 있는지 is open 값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이벤트나 터치 이벤트 같은 거를 받을 건지 말지를 is open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true면은 이제 아이템 창이 열리는 것일 거고, 얘가 만약에 false면은 닫히는 것일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 최초에는 닫혀 있어야 되니까 false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상태에서 유니티로 돌아가서 인벤토리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게임 매니저를 추가를 해주고요. 여기서 게임 매니저에 있는 on inventory ope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체크박스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true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벤토리에 있는 이제 클로즈 버튼에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똑같이 게임 매니저를 드래그하고 게임 매니저에서 on inventory open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닫는 거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오늘 할 일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누르면 열리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아이템을 옮겨 담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닫아지고 인벤토리 버튼을 누르면 켜지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